아,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A Survey for Data Augmentation Approaches for NLP라는 논문이고,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에 관련된 이제 서베이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 순서랑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소개를 하자면은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계속 증가해 왔는데 이제 그 특히 NLP에 관련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이제 컴퓨터 비전보다는 좀 한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어 이제 좀 underexplored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이 뭐 된다라는 논문들이 많았고, 이런 방법을 쓰면은 잘 성능이 나오는구나에 대해서는 봐왔지만은 왜 이게 되는지, 그러니까 왜 이론적으로 어떤 기저의 이론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막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방법들이 그래도 몇 가지가 있는데 언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은 또 이럴 땐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 의하면은 이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에 대한 특히 NLP의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에 대한 첫 번째 서베이 논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미지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이나 페이스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그리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에 관련된 이제 서브웨이 논문들은 이제 2019년이나 2020년에 거쳐서 나왔는데 이제 NLP에 관련된 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컴퓨터 비전과는 다르게 NLP에는 좀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로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인풋이 언제나 어쨌든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는 이제 컨티뉴스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풋도 이미지고 아웃풋도 이미지가 돼서 이제 항상 이제 이미지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N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screte input space라고 해서 인풋이 뭐 워드가 될 수도 있고 센텐스가 될 수도 있고 트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얘네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이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고 효과적인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example을 생성하는 방법을 찾는 게 챌린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NLP의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이제 컴퓨터 비전보다 좀 NLP에서의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이 더 챌린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논문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더 수집하지는 않고 이제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늘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의 목표는 일단 첫 번째로 임플리멘트 하는 게 쉬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능의 향상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메서드 테크닉으로 나누어서 이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룰 베이스드, 두 번째로는 example interpolation,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델 베이스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룰 베이스는 이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제 아그멘트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구현하기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example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믹스업에서 착안된 예시 보관법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모델 베이스는 말 그대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LM이나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으나 이제 이것을 이제 구현하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룰 베이스드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EDA, Easy Data Augmentation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방법은 이제 문장에 이제 랜덤하게 뭐 이제 인서트하고 지우고 뭐 수합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기존 데이터에 이제 좀 노이즈나 이제 뭐 바꾸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더 데이터를 늘려가지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 방법인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지도학습에서 기존 DA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준지도학습 DA를 진행하는 이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paraphrase identification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transitivity property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예측을 하는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 티어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잘못된 레이블을 판별하고 바꾸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좀 늘리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펜던시 트리 방법은 이제 그 문장에서 이제 그 단어들에 대해 이제 뭐 디펜던시를 이제 추가로 표시를 해가지고 같은 부모를 가진 자식 간에만 이제 수합을 하고 딜릿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EDA랑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EDA 같은 경우는 좀 랜덤하게 진행을 하지만 디펜던시 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어 그 단어 간의 의존도를 좀 고려한다는 것이 좀 차이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xample interpolation 테크닉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컴퓨터 비전에서 착안이 된 방식이에요. 그래서 믹스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고양이랑 개가 있으면은 개를 좀 합쳐가지고 이제 고양이랑 캣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이미지인가 이렇게 레이블을 추가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어그멘테이트 하는 방법이고 이제 컷 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의 일부분을 잘라서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좀 늘리는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NLP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이제 학자들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 왜 있었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N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자체가 이제 컨티뉴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이제 믹싱 임베딩이나 그 하이어 히든 레이어에서 이제 좀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제 좀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자면 이제 이거는 티믹스 방법인데요. 그래서 뭐 그 인풋이 좀 다를 때 이제 x랑 x 다시가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각각의 레이어에서 넣고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이걸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좀 같이 합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티믹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텍스트 인스턴스를 이제 모델의 히든 스페이스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히든 스페이스에서 이제 합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컨티뉴스 하지 않았지만 이거를 이제 컨티뉴스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이제 샘플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고 이제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델 베이스드 테크닉에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RNN 그리고 트랜스포머 그리고 버트가 있는데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다양한 그 paraphrase, 인풋의 paraphrase된 형태를 좀 생성을 해서 classification task에 이제 함께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R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RNN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단어들을 이제 랜덤하게 바꿔서 이제 그거를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e-trained transformer LM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synthetic example을 만들어내서 하는 방법인 GDAG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전에 전 세미나에서 설명하셨던 방법인데요. 그 Corrupt and Reconstruct Approach라고 이제 그 버트 모델에서 이제 그 버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Corrupt and Reconstruct Approach를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마스크를 해가지고 corruption을 하고, 그리고 버트를 사용해서 다시 reconstruction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모델 베이스드 테크닉으로 또 두 가지를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Semantic Text Exchange라는 태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옆에 논문에서 따온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인풋 텍스트가 이제 이렇게 It's sunny outside 하면서 막 문장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sunny 부분을 이제 rainy로 바꾼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마스크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마스크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LM을 사용을 해서 여기 어떤 단어를 넣으면 좋을지 이렇게 해서 아웃풋 텍스트를 생성을 해서 이거를 이제 아그멘테이션에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2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 방법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D트레인이고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A, 그리고 랭귀지 모델을 이 표시로 보았을 때 이제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LM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LM을 만들어 그 레이블드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제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텝 4를 보시면은 이제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만, 이제 데이터의 문장들만 남겨두는 데이터 필터링을 함으로써 이제 이 좋은 데이터를 좀 늘리자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제 백 트랜슬레이션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low resource language,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별로 없는 그런 랭귀지에 대해서 이제 high resource language를 사용을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 연구들을 보시면은 이제 좀 rare words가 있는 그런 example들을 사용을 해서 좀 추가적으로 트레이닝 example을 만들어낸 연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장에서 이제 코드 스위칭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 문장에서 뭐 다른 언어를 집어넣어서 그걸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멀티링구얼 버트에 넣어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게이팅 바이스, 그러니까 편견을 좀 없애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젠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he를 she로 바꾸고 뭐 she를 그런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동시에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러니까 he를 she로 바꿀 뿐만 아니라 he 데이터 그리고 she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있었고, 이제 predicate
argument structu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어를 이제 표시를 여기서 하고 이제 대상을 여기서 또 표시를 하고 또 다른 대상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어그멘트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트랜스퍼 모델에서 이제 그 바이어스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불균형을 이제 고치는 데 있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 셋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정확도가 높게 되더라도 이제 재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언더샘플링 방식과 오버샘플링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언더샘플링 방식보다는 이제 오버샘플링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오버샘플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작위로 이제 추출을 해서 이제 더 집어넣는 거죠. 무작위로 해서 데이터를. 그래서 뭐 데이터를 무작위로 뽑아내서 거기 안에다가 뭐 랜덤하게 인설트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유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소수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인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정보가 이제 그러면은 손실이 안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오버피팅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또 방식이 있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를 이제 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 그 예시로 스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그 비대칭,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적은 부분, 그러니까 낮은 비율 클래스 데이터들의 이제 최근접 이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의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그 클래스의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퓨전 러닝에서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non-of 클래스고 이게 of 클래스로 보시면은 이제 non-of 클래스의 example 페어를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novel 클래스의 example 페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방식이 이제 learning to generate new example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example을 가지고 새로운 그 데이터 새로운 클래스 example 페어를 생성함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아그멘트한다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 오리엔티드 다이alogue에서도 이제 인텐트 클래스에서 이제 퓨전 러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메서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T5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가로 생성을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adversarial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드 스와핑이나 뭐 워드넷 릴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뭐 텍스처 인테일먼트로 이제 그 NLP 모델을 좀 속이려는 그리고 적대적인 그 샘플 예시들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이제 어떤 태스크에 적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챕터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summarization 태스크에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보시면은 abstractive summarization에서 back translation을 사용을 했고 이제 query focus summariz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키피디아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추가로 collected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연구 논문을 보시면은 뭐 위키피디아에 컨텐츠 이렇게 있고 이 컨텐츠에 해당되는 이제 뭐
부분들이 이렇게 딱 누르면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질문으로 만들고 얘를 이제 답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다큐멘트도 이렇게 이 다큐멘트로 해가지고 만들고 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서머라이제이션을 위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추가로 데이터셋을 약간 만드는 방법 같은 느낌이 더 들어서 이걸 사실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question answering 태스크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 방법은 back translation, cross lingual DA 그리고 아키텍처로 나뉘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은 그냥 거의 back translation 방법이랑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들 보시면은 이제 questioning, answering에서 이제 뭐 back translation으로 paraphrase해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cross lingual DA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이거를 스쿼드 QA 태스크에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아키텍처도 보시면은 결국에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은 백 트랜슬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QA 아키텍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다 다른 연구 논문들이었고 다 다른 내용들이었지만 뭔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뭔가 다 백 트랜슬레이션과 연관이 돼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퀀스 태깅 태스크인데 이제 액티브 시퀀스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브 러닝을 보완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액티브 러닝에서 이제 각 이터레이션에 이제 쿼리 샘플 하나만 썼다면은 이제 이 쿼리 샘플에 대한 이제 레이블드 된 시퀀스를 아그멘트해서 하나가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거를 개체명 인식이나 이벤트 디텍션에 이제 하는 태스크에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디펜던시 트리 모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디펜던시 의존도 의존 트리 관련돼서랑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POS 태깅 할 때 이제 비슷한 의존되는 그런 example에 있어서 이제 단어를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additional 추가로 이제 데이터를 예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이블 와이스 토큰이랑 이제 SR 그러니까 synonym replacement 방법을 사용한 또 연구도 있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이 연구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각 단어마다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레이블을 이런 식으로 밑에 레이블을 하게 되는데 같은 레이블을 가진 애들로 이제 바꿔줘요. 그래서 뭐 같은 레이블 그게 레이블 와이즈 토큰이고 이제 시노님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비슷한 단어로 그냥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rammatical error correction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rallel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게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리소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었고 그 방법 중에 예시로 위키피디아 리비전 히스토리에서 이제 뭐 German edits를 가져왔다거나 아니면은 멀티태스크 트랜스퍼를 했다 해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이제 늘렸다라는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synthetic error noise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이제 노이즈를 더 넣어주는 방식인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이런 has라는 단어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에러를 내는지 그런 confusion set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스펠 체커로 사용해서 이제 confusion set을 만들어서 이 confusion set을 바탕으로 이제 오리지널 인풋을 이제 synthetic 에러를 넣은 그런 뭐 left를 left로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에러를 내는 방식으로 좀 데이터를 추가로 넣었고, 그리고 스펠링 에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좀 너무 랜덤하지 않게 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에러들로 이제 좀 노이즈를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eural Machine Transl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스위치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랜덤하게 단어를 좀 교체하는 방식이고, 소프트 컨텍슈얼 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얘도 랜덤하게 단어를 골라서 좀 단어들을 이제 어그멘트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 다이버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다른 것들과 좀 특이한 점이 이제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forward and backward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제 좀 멀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 모델을 forward 모델을 트레인하고 이제 backward 모델을 트레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트레인 된 것들을 바탕으로 forward 데이터를 추가하고 backward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이제 파이널 모델을 트레인한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좀 다양하게 좀 더 추가해서 하는 트랜슬레이션에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투 텍스트 NLG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제 이런 텍스트들을 생성하는 그런 태스크인데, 이제 이런 태스크에서는 뭐 다양한 또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뭐 가우시안 노이즈를 좀 추가를 해서 이제 뭐 디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트레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로 넣었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화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오리엔테이트 다이얼로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라이트웨이트 아그멘테이션과 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라이트웨이트를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이런 show me the cheapest flight from Atlanta to San Francisco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레이블드를 해서 이제 보시면은 뭐 cheapest가 cost relative라고 했을 때 뭐 most expensive, least expensive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좀 슬롯 서브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LM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 특정된 이 부분을 이제 마스크를 해서 이제 뭐 다른 뭐 샌프란시스코를 뉴욕으로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늘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뭐 쇼미에서 미를 없앤다든지 아니면 뭐 자리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늘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뭐 다른 외부적인 소스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라이트웨이트 아구멘테이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대화 컨텍스트에서 이제 다양한 그 나올 수 있는 응답들을 바탕으로 이제 응답들을 생성을 해서 이걸로 이제 데이터를 늘린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모달 태스크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피치랑 이미지 텍스트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스피치 같은 경우에서도 텍스트랑 비슷하게 이제 ASR 에러 시뮬레이터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노이즈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제 데이터를 아그멘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미지 투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많이 설명드렸던 뭐 시노님 리플레이스먼트라든지 뭐 그런 아그멘테이션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뭐 이미지 캡셔닝을 이제 에서의 데이터를 더 늘리는 그런 방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의 이제 챌린지와 퓨처 디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말하는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NLP에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의 이제 한계랑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소개했던 거는 이제 경험적인 그런 새로운 방법들이나 이론적인 설명 간의 이런 불일치 약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이 작동을 하는지 이런 이론적인 설명이 좀 부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주로 주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뭐 백트랜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면은 뭐 성능이 괜찮아라는 것들을 얘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그런 매트릭이라던가 뭐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 이미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이제 매트릭 같은 게 이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뭐 diversity랑 뭐 affinity를 방법을 뭐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이 뭐 잘 됐는지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NLP에서는 설명을 하려는 이제 노력이 조금 없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좀 덜 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inimal benefit for pre-training models in domain data라는 문제점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버트나 로보타 같은 굉장히 큰 LM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테크닉을 사용을 했을 때 그렇게 큰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였고 그리고 멀티모달 관련된 이제 한계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미지랑 텍스트 아그멘테이션을 할 때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이미지 캡셔닝을 할 때 그 효과적으로 아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컷 믹스랑 캡션 에디팅의 컨비네이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좀 포텐셜 좀 잠재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팬 베이스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들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은 랜덤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랜덤하게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어떤 로케이션에 데이터를 추가로 넣었을 때 어떤 로케이션의 데이터를 바꿔치기 했을 때 그런 위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꿨을 때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연구들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for NLP는 이제 굉장한 특정 도메인과 특화된 도메인에서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out of domain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의 동의어나 뭐 일반 분야, 뭐 일반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그런 동의어는 다를 거니까 뭐 동의어 대체에 있어서도 뭐 좀 힘들게 작동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도메인에 스페시픽한 도메인이 아니라 좀 약간 브로드하게 제너럴하게 작동할 수 있는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for NLP 그런 테크닉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컴퓨터 비전에 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컴퓨터 비전에서의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테크닉들이 이제
현실 세계랑 좀 많이 현실 세계에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좀 현실 세계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오브젝을 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뭐 다양한 앵글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뭐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방법을 떠올린 것처럼 이제 NLP 방법도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제 그런 것들의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방법들에서 착안을 해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 for NLP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NLP에서 morphing dependency tre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어그멘테이션과 유사한 것을 찾자면 이제 rotating a image를 이제 유사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런 것을 morphing dependency tree 방법을 떠올리지 않았나. 그리고 changing perspective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NLP에서 이제 paraphrasing을 해서 augmentation 하는 방법이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비전에서 이제 네게티브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이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모델이 배우지 말아야 될 거를 알려줌으로써 이제 성능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NLP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DA 데이터 아그멘테이션과 온라인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이제 아그멘트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이거를 활용을 해야지 좀 라이트웨이트 모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설명한 그런 방법들을 보면은 뭐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딕셔너리를 사용한다던가 좀 약간 엑스터널 리소스를 사용을 해서 좀 무거운 되게 그 아그멘테이션 방법들이 굉장히 좀 무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정적으로 이제 N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럴한 이제 아그멘테이션 방법이 좀 부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토치나 랜드 아그멘트에서 뭐 디폴트 아그멘테이션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NL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럴한 그런 아그멘테이션 프레임워크가 아직은 없고 좀 사람들이 이것저것 방법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시도해 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유니파이한 그런 제너럴라이즈한 그런 아그멘테이션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그 논문에서 밑에 추가로 첨부된 이제 GitHub 페이지인데 여기에 그 관련된 논문들이 쭉 정리돼 있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링크들이 이제 쭉 정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 들어가셔서 관련된 논문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